안녕하세요. 파게이트와 ECS를 활용한 CI/CD 모범 사례 웨비나를 진행할 AWS의 SA 유재석입니다. 본 내용에 앞서 웨비나와 관련된 두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GoToWeb이나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 컨텐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WS 서비스 설명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로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컨텐츠 상에서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가 우선하며 AWS 사이트 상에서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에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됩니다. 오늘 세션은 2019년 12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리인벤트 2019에서 발표한 동명의 세션을 한글로 번역하고 첨삭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어 단어는 AWS 한글 문서를 기준으로 번역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CI/CD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전통적인 서버 기반 아키텍처를 위해서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고객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고객은 보통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 전부를 하나의 서버에 넣어 놓습니다. 도커 파일을 보면 이 프로세스의 단일 책임은 무엇인지, 이 컨테이너 이미지의 단일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줄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CI/CD를 위한 모범 사례 세 가지는 릴리스 자동화, 안전한 배포, 그리고 인프라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의 릴리스 자동화부터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모든 배포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리인벤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12월이 기준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과거 12개월간 일어난 배포 횟수를 모두 계산했더니 1억 9천만 번의 배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숫자죠. 이것은 초당 6번이 넘는 배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에는 1억 9천만 명은커녕 190만 명의 엔지니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포를 자동화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릴리스 자동화와 CI/CD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1억 9천만 개의 배포를 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CI/CD 배포 프로세스는 우리의 소스 코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인프라 코드 자동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코드를 위한 베이스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할 수 있고 릴리스 자동화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빌드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빌드의 결과물로 아티팩트가 컨테이너 환경의 경우 이것은 우리 컨테이너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준비 환경을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격한 여러 단계들을 두고 각 단계별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알파 단계에서는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하지만 알파는 첫 단계일 뿐이죠. 우리는 배포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베타 단계에서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서비스의 베타 환경과 통합 테스트를 돌릴 수 있고, 다른 서비스의 프로덕션 환경과 통합 테스트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프라인에 의해 자동으로 로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감마 단계에 오면 UI 테스팅이나 또 다른 통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감마 단계에서 항상 카널 테스트나 인위적인 트래픽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코드를 각 단계에 배포할 땐 이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모크 테스트와 퍼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프로덕션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20개가 넘는 리전에 동시에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준비 단계에서 문제점들을 찾아 고쳤지만,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만들어낼 모든 경우를 실제로 테스트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사용자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순서의 조합으로 문제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주 작은 규모로 배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포할 리전의 1%에서 10% 정도를 선택하거나 특정 존을 선택할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변경들이 프로덕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해당 리전의 나머지 영역이나 다른 가용 영역, 남은 플릿 등에 확장시킬 겁니다. 이것은 다른 리전에까지 확장되겠죠. 2개, 3개, 그 이상의 리전으로 계속됩니다. 초기 테스트 이후에 남은 모든 지역에 한 번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배포되는 것을 염두에 주세요. 변경 사항이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드가 특정 비율의 단위 테스트를 통과하고 코드 리뷰를 통과해야지만 진행되도록 파이프라인에 여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 적용되는 모든 변경 사항을 상호 검토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구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스캐닝을 수행하여 종속성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말과 같이 배포하지 않는 특정 시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인벤트 기간 동안에는 저희는 보통 배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부서의 모든 파이프라인에 이를 집행하는 정책 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복잡성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자동화된 릴리스를 진행하면서 쌓여져 왔습니다. CI/CD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작더라도 자동화된 릴리스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소스, 빌드, 테스트, 그리고 프로덕션, 이 CI/CD의 네 가지 기본 릴리스 프로세스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스 단계는 파이프라인을 시작시키는 소스 코드를 지속적으로 검사합니다. 빌드 단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테스트 환경에 배포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스템의 부하 테스트, UI 테스트, 보안 테스트와의 통합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사용할 1개 이상의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이 릴리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할까요? 어떻게 ECS와 파게이트에 자동으로 배포하도록 할까요? 우리 ECS 팀은 많은 도구와 통합하여 작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CI/CD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툴을 선택하는가 보다 자동화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툴 모두를 살펴보며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릴리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자체도 시각화해 줍니다.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코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ECS와 같은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툴과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릴리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 소스부터 시작해보죠. 변화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트리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스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AWS 코드 커밋, GitHub의 특정 브랜치나 특정 리파지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S3 버킷의 특정 오브젝트나 폴더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소스의 변경을 모니터링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S3 버킷에 저장한 어떤 설정 파일일 수 있겠죠. 아니면 도커 태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파지토리에서 당겨오고 자동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AWS E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 단계입니다. 빌드하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고 저는 보통 코드 빌드를 사용합니다. 코드 빌드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스케일이 자동으로 그리고 필요시 지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빌드를 위해서 큐를 만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할 빌드 서버도 없습니다. 코드 빌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리형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빌드에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내면 됩니다. 코드 빌드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이것이 컨테이너 빌드에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도커 이미지를 푸시하고 확인하는 데 도와줍니다. 도커 CLI 및 AWS CLI는 모든 공식 빌드 환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된 서비스에 사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IAM 롤의 자격 증명이 빌드 환경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ECR에 로그인할 수 있고 만든 이미지를 ECR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커스텀 빌드 컨테이너 이미지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내지는 사용하고 싶은 특정 툴셋이 있다면 해당 CLI를 설치한 빌드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이 이미지를 코드 빌드에 제공하여 빌드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에게 수행하고 싶은 명령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스 코드 저장소에 빌드 스펙 파일을 생성합니다. 빌드 스펙 상에는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도커 빌드, 도커 태그, 도커 푸시가 있네요. 빌드 스펙은 빌드를 수행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현재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 쉽게 해줍니다. 개인 PC나 랩탑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던 커맨드들과 비슷하죠. 화면의 파란색 글씨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태깅을 위한 플레이스홀더가 있습니다. 빌드의 일부로서 이미지 태깅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때 latest 태그로 시작하곤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동작이고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test로 태깅된 이미지가 ECR 리파지토리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latest 태그로 Fargate 서비스에 배포했고요.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모든 작업이 올바르게 배포됩니다. 자, 파이프라인에서 새 빌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는 latest로 다시 태깅됩니다. 이제 새로운 다이제스트와 새로운 SHA-256이 생겼습니다. 태그는 기존과 똑같이 latest지만 실상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죠. 이제 Fargate 서비스가 스케일 아웃됩니다. 새로 만든 latest 이미지는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 푸시했죠. 따라서 아직 테스트 환경에 배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이 이미지는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 이벤트가 발동했기 때문에 이미 프로덕트 환경에는 배포 중일 겁니다. 새 작업이 시작될 때마다 latest 이미지를 요청할 텐데 테스트도 안 된 새 이미지가 전달되겠죠. 따라서 빌드할 때마다 고유한 변치 않는 태그를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추천할 만한 한 가지 좋은 후보는 일종의 UUID인 코드 빌드 언더바 빌드 언더바 ID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덕션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제작한 빌드를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빌드를 살펴보고 해당 이미지를 빌드하는데 어떤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빌드하는데 사용된 빌드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계의 보안을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CR에 변경 불가능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것은 ECR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태그를 실수로 덮어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능을 ECR 리파지토리 설정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의 명령어로 이미지 태그 변경을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latest 태그나 기존과 동일한 샵 값을 커밋하려고 한다면 도커 클라이언트에서 오류를 반환하고 빌드에 실패하게 됩니다. 에러 메시지가 해당 태그가 포함된 이미지가 실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새 태그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능은 태그를 덮어쓰는 실수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빌드를 실패시킴으로써 전체 파이프라인을 지켜주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는 도커 빌드, 도커 태그, 도커 푸시를 살펴봤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이 이미지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지 안에서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기도 하고 때론 잠금 상자 테스트를 하거나 통합 테스트를 하곤 합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보안 검색입니다. ECR은 최근 ECR 리퍼지토리에 대한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지에서 알려진 취약점들을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새 이미지에서 기존에 설치했던 라이브러리와 다른 점을 찾아내고 이런 라이브러리에 일반적인 취약성 및 노출도라고 하는 CVE에 알려진 항목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빌드 과정으로서 이미지를 푸시하자마자 Describe Image Scan Findings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VE에 기반한 모든 보안 취약점과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드 스크립트에서 내 이미지에 대해 보안 검색 결과 중 취약점이 매우 높음이 없을 때만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빌드는 실패하고 해당 이미지가 파이프라인에 배포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스캔을 통과한 빌드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해야 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ECS와 바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 업데이트된 우리의 이미지를 ECS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고요. 도커 파일이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있습니다. 코드 빌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ECS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를 배포합니다. CI/CD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조직마다 각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커스텀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은 매우 유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특정 이미지를 소유하는 중앙 IT팀 또는 중앙 개발팀이 있는 고객을 봅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만들고 개발팀에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이미지라는 건 자바 이미지나 우분투 이미지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공식 로깅 컨테이너나 엔보이 컨테이너와 같이 공식 사이드카 이미지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팀에도 CI/CD는 필요합니다. 이런 팀은 프로덕션에 자신들의 이미지를 직접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CI/CD가 필요합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릴리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다. 테스트 코드 또는 프로덕션 단계가 없이 이미지만 자동으로 빌드하는 것처럼요. 태그를 릴리스라고 붙이고 푸시하게 되면
다른 팀은 이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개발팀이고 우리 팀이 앞서 본 것과 비슷한 ECS에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중앙 IT팀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앙 이미지 리파지토리를 파이프라인의 소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베이스 이미지나 사이드카의 새로운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프라인 트리거를 단순화시키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ECS 서비스에 사이드카로 직접 배포할 이미지의 경우 우리의 빌드 스테이지를 다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전달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의 요구 조건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적합한 툴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툴과의 연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우리는 GitHub Actions에 AWS가 만든 액션 몇 개를 출시했습니다. 총 4개의 액션을 올렸고 이 중에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AWS 자격증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AWS 자격증명과 GitHub 액션 시크릿을 저장하면 해당 GitHub 액션의 환경이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소스 코드 저장소와 GitHub 저장소에 있는 작업 정의 JSON 파일을 취할 Deploy Task Definition 액션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록하고 여러분의 ECS 서비스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젠킨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 CLI는 젠킨스에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정의를 등록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S wait services stable 커맨드는 서비스의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커맨드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이미지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그 서비스가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할 때, 또는 여러분의 작업들이 다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 파이프라인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릴리스 자동화와 릴리스 자동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였고요. 전달에 필요한 요구 조건과 조직의 요구 조건에 맞춰 릴리스 프로세스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앞서 1억 9천만 건의 배포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정말 많은 배포를 수행합니다. 대부분이 자동화되었으므로 안전한 배포를 위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소스 코드를 리파지토리에 푸시한 이후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배포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자동화된 롤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알람이 발생하거나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 느립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기도 느리고 어느 파이프라인에서 롤백이 필요한지 파악하기도 느리고 어떻게 롤백할지 정하는 것도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자동화된 롤백입니다. 두 번째는 롤백은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포나 롤백이 몇 시간씩 걸린다고 가정하면 전체 롤백을 통해 프로덕션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롤백이 매우 빠르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포 후 뜸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배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배포가 완료되기 전에 내지는 ECS 작업이 모두 변경되기 전에 고객은 우리 코드를 모두 건드리지 않고 모든 알람의 조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포가 성공했음을 선언하기 전에
프로덕션에서 뜸들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프로덕션 환경과 다음 배포로 넘어가기 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최대 24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알람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잘못된 코드 경로에 부딪히거나 대기 시간 회귀 및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뜸들이기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롤백됩니다. 네 번째는 처음에는 작게 배포한 다음 점차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마존의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코드가 프로덕션에 들어가는 초기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적은 비율 또는 단일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CI/CD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 AWS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인스턴스, ECS 서비스, 그리고 람다 함수에 대해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다운타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서비스가 망가지기 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새 작업을 시작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롤백됩니다. 앞으로 설명할 ECS 트래픽 제어를 통해 고객이 받을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아마존의 배포 안전 기준을 충족하므로 AWS 내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작년에 코드 디플로이의 ECS 블루그린 배포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안전한 배포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CS 서비스와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친숙한 구성일 텐데요. 맨 앞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프로덕션 트래픽 리스너가 HTT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443번이죠. 해당 트래픽이 대상 그룹으로 전달됐다가 이 대상 그룹에 등록된 ECS 작업에 전달됩니다. 화면에 파란색인 부분이 보이시죠? 모든 트래픽은 파란색 대상 그룹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란색 작업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세트란 올해 초에 코드 디플로이에 추가된 개념입니다. 작업 세트는 기본적으로 ECS 서비스 하위 그룹입니다. 그 자체가 작업 정의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작업 정의를 가지는 여러 개의 작업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대상 그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블루 그린 배포를 설정하려면 그린 대상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는 블루 및 그린 대상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트래픽 리스너도 있습니다. 이 구성은 프로덕션 트래픽을 그린의 새로운 작업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종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배포가 시작되면 코드 디플로이는 서비스 내에 새 작업 세트를 만듭니다. 이 작업 세트는 100%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의 원하는 작업 수, desired count가 3개이면 블루 작업이 3개이고 그린 작업도 3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트래픽이 그린 작업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들이 충분히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드 디플로이는 9000번 포트의 테스트 트래픽을 그린 작업으로 전환합니다. 이 시점에도 프로덕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잘못된 배포일지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 변경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성을 통해 9000번 포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코드 디플로이 앱 스펙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이 코드 디플로이에게 제공합니다. 코드 디플로이에는 수명 주기 후크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배포를 하는 중일 땐
before install, after install을 쓸 수 있고요. 테스트 트래픽이 그린 테스트 세트로 전달되면 우리는 after allow test traffic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테스트 엔드 포인트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사하거나 배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는 람다 함수들입니다. 이것은 해당 테스트 트래픽 후크의 샘플 람다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체크 코드를 넣었는데요. 포트 9000번으로 API를 요청한 다음에 응답이 200으로 오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훨씬 더 심층적인 통합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크가 실행되었습니다. 후크 함수에서 성공했다고 알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훅이 실패를 알리면 코드 디플로이가 그린 작업들을 중단하고 프로덕션 트래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후크에서 성공하면 작업이 넘어갑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프로덕션 트래픽을 그린 그룹으로 바꿀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프로덕션 트래픽이 그린 그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알람을 모니터링하도록 코드 디플로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린다면 코드 디플로이가 롤백하는 것은 정말 쉽고 빠릅니다. 아직은 블루 작업들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유 상태로 트래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 디플로이는 로드 밸런서 API 호출 한 번으로 전체 트래픽을 몇 초 내에 해당 블루 작업 세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코드 디플로이 배포 그룹을 만듭니다. 이 설정은 코드 디플로이한테 배포하고자 하는 ECS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배포하려는 클라우드와치 경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경보가 발생하면 코드 디플로이가 롤백하여 마지막으로 알려진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 뜸들이기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코드 디플로이에서도 뜸들이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료되기 시간, termination wait time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드 디플로이로 블루 그린 배포를 할 때 블루 작업들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시 사라져 버린다면 롤백은 빠를 수가 없습니다. 블루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뜸들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블루 작업들은 비록 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트래픽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중 언제든 알람이 울린다면 코드 디플로이는 로드 밸런서를 조정하여 블루 작업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뜸들이기 시간을 두는 것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는 서비스에서 블루 작업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CI/CD에 안전한 배포를 추가하기 위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코드 디플로이 ECS 배포 작업을 사용하거나 AWS ECS 디플로이 커맨드와 AWS CLI를 현재 사용 중인 자동화 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ECS 디플로이 커맨드는 작업 정의를 등록하고 코드 디플로이 배포를 시작한 다음 해당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코드 디플로이 배포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따라 이 명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이 명령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여러분의 스크립트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의 배포에 대한 안전 기준과 안전한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복 가능한 인프라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CI/CD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도 우리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ECS도 있고요. Desired Count와 같은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있다면 우리는 트래픽 포트도 설정했고 상태 확인도 했고 보안 그룹도 만들었고 DNS 설정도 되어 있겠죠. 또 로드 밸런서에는 TLS 인증서 설정도 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별일 없는지 지켜보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람, 로그, 지표, 대시보드를 갖춥니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개발자들이 콘솔에 로그인하고 로드 밸런서 콘솔에 가서 새로운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프로덕션 환경을 만드는 건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건 더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서비스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새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환경에 배포한다고 합시다. 통합 테스트로 검증을 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좋네요.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문제가 있는 컨테이너로 전달됩니다. 알고 보니 상태 확인, 헬스 체크가 문제였네요. 경로가 잘못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와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CI/CD 파이프라인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에게 인프라 코드 자동화,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인프라 코드 자동화 템플릿을 사용하여 상태 확인 경로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이것을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및 프로덕션에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로드 밸런서를 관리하면 CI/CD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프라 코드 자동화와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배포를 동일한 CI/CD 파이프라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소스인 것처럼 보이는 리포지토리에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이 모두 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평소처럼 빌드하고 푸시하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은 새 이미지 아이디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 새로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관리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빌드는 방금 만든 최신 다이제스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테스트 및 프로덕션 모두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및 모니터링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 및 프로덕션의 인프라 상태, 커밋 아이디가 배포된 시점, 테스트 및 프로덕션에 현재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코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전부 돕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구성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인프라 코드 자동화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누구라도 야물 파일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코드 자동화 템플릿 개발 툴킷인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CDK를 살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CDK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정의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및 닷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DK를 사용할 때 AWS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모든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겪은 편리한 프로비저닝 관리 경험을 CDK에서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CDK는 모든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 유형을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소스 유형과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나오면 CDK의 다음 릴리즈를 기다리시고 다음 릴리즈에서는 자동으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CDK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상위 수준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세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AWS의 모범 사례가 기본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CDK 상에서 컨스트럭트라고 불립니다. 화면에는 ECS 팀에서 올해 만든 예시가 있습니다. 파란색 중 첫 번째 예시에 ECS.cluster를 보면 이 객체는 해당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를 위한 VPC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 Fargate Task Definition에는 Fargate에 필요한 모든 속성을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 정의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CR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ECS가 해당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권한을 IAM 역할에 실제로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Fargate 서비스를 사용하면 Fargate 서비스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유효성 검사가 다시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패턴이 ECS 패턴입니다. 레인밴드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막 GA 됐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실행 중인 모든 ECS 서비스를 살펴보고 모든 인프라가 비슷해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이 작업을 한동안 진행했습니다.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일반적인 구성이었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 서비스, 큐 처리 서비스, SQS에서 땡겨오는 무언가 또는 예약된 작업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쓸 수 있는 기본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드 파게이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몇 줄의 타입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것은 클러스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VPC도 만들어 줄 것이고 작업 정의도 만들어 줄 것이고 서비스, 클라우드 아치 로그 그룹, 로드 밸런서, 보안 그룹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포할 때 모든 것을 연결하여 여러분은 단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URL 하나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ECR 리포지토리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ECS 서비스를 만들면서 바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템플릿을 합성할 때 여러분이 작성할 필요 없이 수백 줄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CDK에서 CLI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CI/CD 프로세스에 이 자동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빌드에서 CDK 신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JSON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출력됩니다. 아마존 파이프라인 예제에서 보듯이 JSON 템플릿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승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작업과 함께 사용됩니다. 또한
CDK deploy 명령어를 젠킨스와 같은 다른 자동화 툴과 함께 사용하여 여러분의 템플릿을 합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내부에서 사용하는 CI/CD를 위한 CDK 코드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리포지토리에는 응용 프로그램 코드와 CDK 코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은 동일한 언어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나면 합성된 CDK 템플릿에서는 새 이미지 아이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빌드에서 승격된 것은 JSON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며 테스트 및 프로덕션 단계에서 배포됩니다. 이를 위해 코드 빌드를 파이프라인 중에 템플릿을 합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K CLI를 설치하고 사용하여 ECS 서비스 템플릿을 합성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이 코드는 아까보다 더 메타데이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CDK 파이프라인도 CDK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deploy CDK pipeline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새 파이프라인 리소스를 추가하고요. 그런 다음 GitHub 소스 액션을 추가했습니다. 이후에는 코드 빌드 작업 및 ECS 배포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형태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ECS 서비스에서 인프라의 형태가 비슷한 것처럼 우리만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호하는 파이프라인 구성을 중심으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 구성을 사용하던 여러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사용하던 파이프라인 상에서 항상 동작하는 특별한 테스트를 갖던지 아니던지 여러분은 CDK 파이프라인 클래스로 이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이것들을 찍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반복 가능한 인프라 변경과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둘러싼 모든 인프라에서 CI/CD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CDK를 사용하면 이것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본 세션에는 이후에 라이브 데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AWS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고 나중에라도 궁금해져서 발표 자료를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녹화 영상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